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이곳 텍사스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상으로 더운 게 아니라 아주 태양빛이 뜨겁고요. 우리가 형광펜 중에서 노란색 펜 있죠? 이렇게 칠을 했을 때 우리가 눈이 부셔서 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색깔이고, 네, 태양빛이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또 환상만 가지고 또 서양 남자에 관해서 많이 동경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20대, 30대, 40대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는 이제 결혼을 처음 하신 초혼분들이 많을 것이고, 40대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재혼을 하셨는데 별로 안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연차수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미국 남자에 대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또 결혼하신 케이스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민 와서 미국에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한국에는, 아직이 아니죠. 지금 젊은 세대 20대, 30대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서양 남자가 더 매력있고 또 영어로 쓰고 유창히 말을 하니까 왠지 우리 한국인 남자들보다 또 동양 남자들보다 뭔가 이 아우라가 있는 것 같이 뒤에 빛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더 매력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또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위험한 생각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들이 더 우위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댓글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영어 재능 기부로 학생들에게 봉사로 영어를 가르칠 때나 또 직장에서 한국 여성들을 만났을 때에 매번 만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 선생님, 아니면 같은 동료끼리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미국 남자, 뭐 영국 남자, 또 이 외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남자를 아니면 뭐 외국 남성을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 그리움, 동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오기 전에는 물론 대학교 때 미국을 처음 와봤지만 또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저는 미국을 왔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앨리스 툴리 홀이라는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 연계된 그 건물에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제가 뭐 조수미 씨처럼 뭐 소프라노 아니면 혼자 이렇게 솔로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음악학과 40명과 타악과 30명이 이렇게 함께 한 공연이었거든요. 세계 합창단, 네, 그 세계 합창 경연대회 뭐 이런 데 나갔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학교 게시판에 보고서 타악가 30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나도 도전하고 싶어서 저는 그때 어머니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아직 미국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나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미국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로망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 로망이죠. 이제 국제 결혼으로 넘어왔을 때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한 그 궁금증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거,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국에 대한 동경도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미국 사람과 살아가고 또 경험하다 보니 결혼 차수가 늘어날수록 나와 부딪히는 것도 많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내가 표현한 것은 A를 표현했는데 C로 받아들인다든지 D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리고 또 미국 사람과 나의 경제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종교관이 다르고 또 자녀를 기를 때 양육관이 다르고 막 많은 부분이 부딪힐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까지도 아마 이게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사귀는 이 남자친구나 내가 결혼한 이 남자에 대한 자신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정말 백일홍처럼 우리 남편밖에 안 보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또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느낀 건데요. 그래서 이 얘기는 참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 때 또 이제 한국 사람에게 끌리고 한국 사람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처음에는 한국 분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미국 분과 결혼한 경우가 있고요. 근데 또 두 분 다 헤어지셔서 이제는 또 다른 남성분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처음에는 또 미국 분하고 결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분과 결혼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분의 이제 원하는 남성상은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경험해 보니 그분의 기호는 나는 미국 사람인 것 같다. 미국 사람, 자상한 사람, 결국에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미국에 산 지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몇십 년 됐기 때문에 나는 미국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적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외국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별게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통하지 않는 거죠. 정도 없는 것 같고 계속 부딪히고 노력도 했겠죠. 아니면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계속 틀어지다 보면 이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 분들과 재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이야기인데요. 아니면 한국 사람과 바람이 나거나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그 특정 지역 그 국제 결혼한 여자분들은 꼭 한국 남자랑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고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미국 사람과 결혼하신 분이 또 다른 다시 미국 사람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나에게 맞는 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겠다, 동양 사람이겠다 해서 동양 사람 만나는 일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혼 한 번, 두 번은 그냥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한국 남성분을 만났었습니다. 이제 그 분은 여러 번 뵀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부인이 미국 사람이었다고 해요. 결혼 생활은 한 36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저희 나이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그 부인과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의 나이보다. 아니면 나이에 가깝게. 근데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고 해요. 자녀도 3, 4명 낳았었는데 살아보니 정도 없고 아내가 예쁜 짓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또 이제 이게 19금짜리 이야기인데 근데 그 여자분들이 완전 밤에는 왕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엉덩이가 천장까지 닿았다면서 들썩들썩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저 진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미국 사람과 36년, 35년 이상을,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정도 들지 아니하고 아내가 예쁜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허탈하고. 그래서 지금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한국 여자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재밌죠?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인을 만나건 미국인을 만나건 아프리카 분을 만나건 브라질 사람을 만나건 남미 분을 만나건 그쵸? 우주에서 온 어떤 그 사람을 만나건 나에게 맞고 내가 편할 수 있고 나에게 분명히 그런 짝이 있을 것인데 미국 사람만 고집한다던가 서양 사람만 고집한다던가 유러피안만 고집한다던가
하는 것은 좀, 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나의 삶의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걸려서 그런 기대나 허황된 그 마음에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시면서 뭐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이 학교 어학당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실 수 있겠죠. 또 이제 뭐 영어 스터디나 모임 등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이때 인터내셔널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국 안에도 모임을 많이 가지면서 나에게 맞는 짝이 어떤 분인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맹목적으로 서양 사람을 원한다, 맹목적으로 뭐 교포만 원한다, 맹목적으로 어떤 특정 그룹만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네, 이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갈 수가 쉽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수백 가지 네,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야기를 정리하여서 또 나타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도 이제 주말인데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형통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국제결혼 이미 하신 선배님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요. 본이 돼주시고 귀감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남자친구와 사귀시고 있는 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돈과 명예 그런 욕심이 아니라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거 욕심을 가져도 좋지만 그것은 더 다른, 그것보다 더 위에 그 선한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얘기가 들리실 분도 있고 안 들리실 분도 있겠지만 이 인류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네, 여러분의 파워를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먼저 잘 걸어가시면 또 제가 먼저 잘 걸어가면 뒤에 후배들이 잘 따라갈 것입니다. 좋은 문화, 좋은 연애, 좋고 건전한 이 결혼 문화, 데이팅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인사드렸는데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형통하세요. 바이바이. 사랑해요. I love you.